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도와 한국을 오가며 여러 가지 사업에 몸담고 있는 아르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어가 정말 유창하시군요. 아르준님은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한국에서 만난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려드리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르준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계시고 그 아래로는 장남인 저와 나머지 4명의 여동생이 있는 대가족입니다. 일단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수드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계층이 존재하지 않아 모르시겠지만 인도에서는 계층에 따라 철저하게 직업이 정해지지요. 저희 집안의 남자들은 벽돌 재료를 주스러 다니는 직업을 대대로 이어받았죠.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드라의 삶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상점을 여셨고 처음엔 잘 되는가 싶었습니다. 허나 아버지의 가판대를 누군가가 계속 부숴대고 다시 고쳐놓아도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수드라가 운영하는 상점이라는 소문이 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는 상점을 부수는 자들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호소해봤지만 그마저도 인도 경찰들은 어쩌라는 식으로 무시했습니다. 정말 열불나네요. 대체 경찰들도 그렇고 왜 이리 못살게 구는 걸까요? 아마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돈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셨죠. 그리고 저와 제 여동생들은 델리에서 동부의 안의 큰 도시인 비샤카파트남으로 몰래 이사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홀로 지내시던 할머니가 저와 제 여동생을 키우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인도를 떠나 어떻게든 가족과 제 미래의 아들딸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운명이었는지 그 도시로 오자마자 저에게 기회가 생기더군요. 어떤 기회였나요? 할머니의 지인의 지인이 한국에서 큰돈을 벌었다며 자랑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만 일해도 상점을 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 앞에 찾아가 엎드려 제발 일자리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분은 제 호소에 못 이겨 한국인 선장님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인 선장님께 당시 어눌한 한국어로 제 소개를 했었던 것이 기억나네요. 한국인 선장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정은 들었고 얼른 일하고 싶으면 빨리 한국으로 와라. 인천공항에서 내가 직접 모셔주마. 그렇게 저는 여동생과 부모님, 할머니의 배웅을 받고 한국 땅을 밟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설레임도 잠시. 선장님과 사모님이 같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차로 데리러 오셨는데 인도에서 부자들이 타고 다닐 수준의 고급 승용차에 탔습니다. 선장님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사모님은 뒷자리 상석에 앉히시고 저를 조수석에 앉히셨지요. 선장님은 한국에 와보니 어떠냐, 휴게소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 요즘 선원들이 부족해서 아르준 같은 청년이 필요했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선장님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비행기에서부터 묻고 싶었던 질문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드렸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고 싶으셨나요? 조금 우습지만 어떻게 사장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였습니다. 제 발음이 웃기셨는지 아니면 황당한 질문이어서 그러셨는지 사장님께서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땀은 웬만하면 배신하지 않더라고. 인도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땀 흘리면 꼭 보상이 돌아온다. 너가 돈의 소중함을 알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쳐주겠다고 약속할게. 인도에서는 벽돌 만드는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그리 아둥바둥 됐는데 한국은 일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호기롭게 어선 일을 시작하니 처음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저희 선장님이 운영하시는 배는 가다랑어를 잡는 배인데 돈도 많이 주시지만 하루하루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제 사수였던 한국 선원분은 찡그리지도 않고 작업하시는 걸 보고선 어떻게 그리 쉽게 일을 잘하시냐고 간식을 주며 요령을 배우기도 했죠. 일하는 요령뿐만 아니라 한국어 공부도 남들 잘 때 손전등으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 표준말은 물론 선원들이 쓰는 은어도 잘 듣고 알아들어야 해요. 딱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똑바로 하면 선장님이 껄껄 웃으며 역시 아르준이 최고라고 해주셨죠. 선장님이 저를 많이 아끼셔서
돈 받으면 해야 할 일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선장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요? 일단 든든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몸을 제일 소중히 아끼라는 말씀인 것이죠. 둘째는 허튼 곳에 헛돈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비를 제외하면 쓸모없다고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틈날 때마다 공부하는 걸 강조하셨죠. 어선 일 말고도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다고도 하셨고요. 정말 좋은 선장님을 만나셨군요. 저는 마지막 조언은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장님과 함께 3년을 어선에서 일했죠. 그동안 저는 꽤 많은 돈을 모았고 한국에서 대형 트럭 면허증도 따며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선장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리셨는지 이제 아르준 말고 다른 젊은 일을 쓸 거라면서 농담을 하셨어요. 아르준, 너는 선원에 딱 어울리는 청년이긴 한데 꿈이 또래 애들에 비해서 너무 많아? 그러니까 퇴직금 받고 다른 일 찾아봐. 저는 한사코 퇴직금이 너무 많다고 거절을 했지만 선장님은 그동안 외국인이라고 떼먹은 게 많아 미안하다며 기어코 퇴직금을 주셨죠. 아르준님은 한국인 선장님 밑에서 돈 버는 방법 외에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함께 배우신 것 같네요. 진짜 어른이시죠. 그 이후 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자가 되는 일을 해보자고 말이죠. 저는 번 돈을 잘 저축한 채 2년 더 한국에서 일하고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총 5년간을 한국에서 생활하셨는데 인도에 다시 적응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3년을 바다 사나이로 있었던 데다가 2년을 곰방 일을 해보니 인도에 적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인도에 돌아와서는 모아둔 돈으로 회사를 창업하셨다면서요? 물론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살 집을 먼저 구했죠. 그 후에 제 사업 계획을 밝혔더니 어머니가 그 꿈 만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아버지가 큰 실패를 겪으셨으니 만류하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계획을 단단히 세워놓았고 마침내 대형 트럭 3개를 운영하는 작은 운수회사를 세웠죠. 처음에는 제 사회계층 때문에 일을 따오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빠르고 싸게 물건을 갖다 주니 고객들은 제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일하는 인도 사람들을 알아보고 채용하려고 노력하니 저희 회사는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성장했어요. 지금 회사의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가 예전엔 건설 자재나 목재를 많이 옮겼었는데 지금은 단순 택배 같은 다양한 분야를 모두 취급하고 있죠. 주로 한국 거래처와 사업하는 편이라 돈 떼먹히는 일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아직 막내 대학 학비를 대줘야 하거든요. 아르준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노력과 의지만으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르준님의 사연을 듣다 보니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아르준님은 자신의 힘으로 여동생들의 학비를 대줬고 그중 셋째는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겐 꿈이었던 상점을 내드리면서 큰 효도를 했다고 하죠. 저희 왈칵 제작팀은 아르준님의 멋진 인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